시간을 늦추기로 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축제가 시작되고 기다린 시간만큼 더 열정적으로 축제를 즐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타임에 DJ를 하게 된 DJ 알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대로 놀아본 사람들만 소리 한번 크게 질러 봅시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신나게 춤을 즐길 수 있는 열띤 축제의 현장. 이런 자리에서 분위기의 흐름을 잡고 상황에 맞춰 진행해 나가는 것도 문화기획가의 역할이다. 자, 본격적으로 소리 커집니다! 일상 속의 뜨거운 일탈, 축제의 열기가 점점 더 뜨겁게 무르익는 가운데 유지현 문화기획가는 무대 뒤 자신의 자리에서 축제의 현장을 지켜본다.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런 모습들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갖습니다. 지친 일상에 활력소가 되는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문화를 선도해가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들의 인생은 더 즐거워질 수 있을 것이다. 와, 정말 축제 하나 만드는데 정말 다양한 과정,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하는데요. 류재현 문화기획가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문화기획을 저는 대학 때는 절대 몰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광무대 행사 PD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개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가장 제가 좋아했었던 일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파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파티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를 기획하다 보면은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댄스 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댄스 타임을 아예 댄스 파티로 더 다르게 기획을 해보자 해서 한동안은 또 댄스 파티를 기획을 했는데 더 큰 게 보였죠. 댄스 축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제 문화기획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공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대중들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기획하는 이 페스티벌이 댄스 페스티벌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기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외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명동 댄스 나잇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행사를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꿈이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들 연결이 돼가지고서 어느 날 보니까 문화기획가가 돼버린 거예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기획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실제로 1990년대에는 아마 문화기획가라는 것을 명함에 이렇게 내보이시는 분이 10분도 안 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대학에서 또 문화기획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기획가를 이렇게 내세우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그 대표적인 문화기획가는 5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망이 발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화기획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전망도 밝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한 50여 분이 채 되지 않은 인원이 일을 하다 보면은 축제는 또 다양하잖아요. 좀 네. 힘들고 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기획가로서의 근무 여건은 어떤가요? 근무 여건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말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축제는 주말에 열리니까. 네, 이벤트나 이런 행사들이 주말에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말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행복합니다. 일하고 노는 것을 구분을 안 해도 되는 그 삶이 바로 문화기획가이거든요.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일하고 노는 거를 잘 구분을 못 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좀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참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복장도 좀 자유롭고 제가 또 일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도 고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러운 직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일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과 노는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문화기획가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복합니다. 참 행복하다는 말이 가슴에 참 와닿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한 직업, 문화기획가가 되는 길 좀 안내해 주세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일을 만들어 보세요. 저질러 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현명한 방법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집단, 회사, 그런 팀을 찾아서 네. 무작정 쳐들어가세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든 같이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건데 네. 관련 학과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많은 대학에 문화 콘텐츠 학과라고 하는 그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를 제가 많이 추천하는데요. 일단 자신이 어떤 거든 하세요. 네. 친구들을 위한 파티 기획을 하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을 위한 기획을 하든지 아니면 내 그 옆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기획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문화 기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